우리 교재 479쪽 이때 강조구문 볼게요. 지난번에 강조구문 좀 하다 끝났었거든요. 479쪽. 자, 강조구문은 it하고 비동사 그리고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랑 헷갈릴 수 있어요? 가주어, 진주랑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페이지 제일 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뭐는 못 들어가겠다?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명사가 들어간다면 뒤에 있는 대시 뭐로 바뀔 수 있다?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부분에 부사, 구나 부사절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 구나 부사절. 그렇다면 that 뒤에는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네, 완전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밑에 보면은 네모 2번에서 부사, 부사구, 부사절 강조해서 동그라미 1번은 단어 하나 강조했어요. 부사를 강조. 그래서 yesterday라는 거 강조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t until 1945 that World War II came to an end라고 했는데 여기 밑줄 그은 부분이 강조하는 거야. Not until 1945. 그래서 1945년이 되어서야 라고 해서 이거는 영장 문제로도 나오니까 의미 해석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때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그랬죠. 그럼 지금처럼 여기는 명사 하나만 목적을 두었지만 뒤에 줄줄줄 주어 동사가 오는 구조에서도 강조 구문 될 수 있고 강조 구문은 특히나 서울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시 아니라 다른 걸 써서 헷갈리게 나와요. 그럴 때 좀 구분하셔서 아 이거 강조 구문이구나 라는 거 좀 눈치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눈으로 보니까 뭘 강조하고 있어요? when 부사절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that 뒤에는 어떤 구조가 나와요? 완전절이 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사 강조에서 넘어가시고 자 이거 만약에 명사를 강조했으면 that 뒤에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명사 자리에 빵꾸가 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도 사실 뒤에 불완전한 애가 오잖아요. 근데 그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물어보진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그 아이에게 무슨 격을 썼는가 보는 거죠. 기억나요? 그럼 만약에 that 뒤에 주어 자리가 빵꾸예요. 그러면은 강조 구문에는 무슨 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주격. 그럼 만약에 that 뒤에 목적어가 빵꾸예요. 그러면 강조하는 부분에 뭐가 들어가죠? 목적격. 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4번 관계대명사와 혼용이라고 했는데 강조하는 게 명사라면 그때는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것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럼 해석하는 방식은 이게 바로 그 사람이야. 이게 바로 그거야. 그런 느낌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명사 강조 5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I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은 me라고 되어 있죠. 그 얘는 요거만 갖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나야 라고 할 때는 둘 다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보고 판단한다? that 뒤에를 보고 뭐가 빠졌는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that 뒤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주어가 없으니까 I라고 주격을 쓴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뭐가 없어요? 목적어. 그죠? so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me에다가 체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의문사 강조는 의문사를 강조하기도 한다는데 자, 의문사는 있다고 비동사 사이에 먼저 들어갔겠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있다고 비동사 사이에 있다가 의문사니까 더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죠.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it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의문사 강조는 이거는 7급에서 어쩌다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쪽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강조 구문의 구별.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기억을 약간 더듬어 봐요.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it matters에서 동사 matter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matter는 무슨 동사? 자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된다, 맞죠? 그럼 뒤에 있는 what절은 명사절이에요? 대답 잘해요. 네, 자,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은 맞아요. 다만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라 뭐다? 주어인 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 뒤에 what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 거고요. 아시겠어요? 명사절인 건 맞아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데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도
자, it is important. 중요해라고 했어요.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What color it is. 그게 무슨 색깔인지가 중요해 라고 했죠. 그럼 이 what은 명사절인가요? 맞아요. 명사절 맞아요. 근데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이고 뒤에 있는 what color it is 이게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It is true. 진짜야. 그래서 뭐가 진짜예요? 대절인 게 진짜죠. 그럼 대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고요. 자기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형태가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동그라미 1번과 2번 what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서 what이 혼자 쓰이는 what이 아니라 자기 뒤에 컬러랑 같은 덩어리를 쓰였죠. 그 what color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what color에서 what color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동사의 그렇죠.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죠. what color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what 뒤에는 불완전절, 뒤에는 완전절 이런 것까지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482쪽. most입니다. most. 자, most는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most. 일단 뜻을 알면 돼요. 뜻이 뭐죠? most. 대부분의. 거기다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최상급 앞에서 가장. 자, 두 가지 알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대부분. 또 하나는 가장. 최상급 앞에서 가장. 여기 두 가지.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딸린 내용들이 있겠죠. 대부분이라고 할 때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형용사라는 거는 most 뒤에다가 다른 명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명사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얘가 명사란 얘기는 얘 혼자만 문장의 주요 성분 자리에 쓰일 수도 있다. 그때 해석은 어떡하죠? 대부분의 것들도 좋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형용사나 대명사로 사용된 most는요. 앞에 더를 쓸까요? 못 쓸까요? 이게 중요해요. 못 써요. 자, 더라는 거의 개념은 어때요? 더의 개념? 그거 이렇게 되는 거죠. 딴 거 말고 그거. 그런데 most는 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만큼이에요. 왼쪽으로 대부분도 좋고 오른쪽 대부분도 좋죠. 딱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랑 most는 같이 쓰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무 most가 아니라 어떤 most? 대부분의 의미일 때는 더랑 같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most가 뭐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최상급 앞에서 가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장 뭐뭐한 거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죠. 그죠?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쓰는 most 앞에는 더를 쓰는 거 완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모 1번에 보면 반거로 1, 2, 3, 4, 5 돼 있는데 이게 어지럽잖아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한다? 앞에 더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시는 건데 최상급에 쓴 거야. 그럼 더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뜻이라면 더랑 같이 쓸 수 없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칸 2번은 most라는 거는 복수 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거는 여러 개랑 쓴다는 뜻이고요. 셀 수 없는 거라도 대부분의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셀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이 most입니다. 자, 그럼 셀 수 있고 없고 쓸 수 있는 거 또 있죠. 이거 말고. 뭐도 있어요? some도 있고요. any도 있고요. no도 있죠. 그래서 some, any, 그리고 no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이게 숫자상 빵개라면은 불가산 명사랑은 쓰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 이런 의미 때는 불가산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고 그 밑에 3번하고 4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반복해드린 거니까 그건 나중에 비교급 최상급 할 때 보면 되고요. 넘어가서 483쪽. 그것도 이제 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미 충돌의 주의라는 게 뭐 같이 쓰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뭐 on, 더, 그 다음에 소유격 뭐 이런 거 겹쳐 쓰지 못한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책으로 보면 오히려 더 어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484쪽에 some하고 any가 있어요. 자, some은 일부, 몇몇, 어떤이고요. any는 어떤, 뭐 아무 이렇게 써요. 사실 둘 다 어떤의 의미가 있는데 약간 개념은 다르다 그랬죠. some은 어떤 개념? some은 어떤 개념?
있는 것 같을 때, 있을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게 some이고요. any는 어떨 때? 없는 것 같거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념으로 아는 게 좋지만 또 하나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few랑 a few가 있죠. few랑 a few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few랑 a few의 차이? 뭐 거의 없는, 조금 있는 애. 그럼 어떤 기준이 거의고 어떤 게 조금인 거예요? 그 애매하잖아요.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할 정도다 이러면 few예요. 부족하다는 느낌이면 few. 그런데 개수랑 상관없이 그거 할 정도는 돼 라고 할 때는 a few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작할 때 뉘앙스를 보시고 이게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어떡한다? a few.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랑 little 또는 a little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little하고 few의 차이는 뭐죠? 이쪽은 셀 수 없는 거, 불가산명사일 때. 이쪽은 셀 수 있을 때. 어가 붙고 안 붙고는 똑같아요. 셀 수 없는데 왜 하나요? 그게 아니라 어가 있다는 거는 어떤 목적을 이룰 정도로 어느 정도 그래도 된다라는 게 a little이고요. 부족해 라고 할 때는 이걸 빼버리시고 그냥 little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모 1번 보시면 형용사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형용사로 쓰였을 때, 즉 다른 명사랑 쓸 때 가산이랑 써도 되고 불가산하고 써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동그라미 점치기가 not any라는 거죠. not any. 거기 볼까요? not any. not하고 any가 만나면 한 단어로 no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연계를 뜻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편입 문법인데 우리 공시에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n이랑 not을 이렇게 n을 앞에 쓰고 not을 뒤에 쓰는 거는 해석이 좀 헷갈려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틀린 문장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편입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우리 공무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은 있지만 공무원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not이라는 거는 없다는 뜻이죠. any는 어떠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없다 이건데 any를 먼저 써버리면 우리말은 잘 차이가 없거든요. 어떤 것도 없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any는 어떤 의미가 특정한 딱이 아니라 아무거나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거나 해놓고 아니야 이러면은 원어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인 경우 이것도 그냥 밑에 예문 읽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하실 것은 some이든 any든 셀 수 있어도 쓰고 셀 수 없어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서 485쪽 가운데 좀 찌는 것이 있죠. 숫자상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문을 보면 어떤 때는 no라는 표현이 단수 취급이 있고 어떤 때는 복수 취급이 있어요. 기준은 뭐다? 원래 기준은 단수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no라는 아이가 뒤에 복수명사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명사 중에 빵개야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 복수명사를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보기 1, 2, 3, 4를 다 보시면 대부분 다른 보기에서 확실하게 틀린 게 나와요. 아시겠죠? 기준은 no는 몇 개? 단수 취급하는 거다. 하지만 no 뒤에 복수명사를 동반했을 때는 복수동사를 쓰는 것도 괜찮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 one knows the answer. 아무도 몰라서 no one 했으니까 one은 뒤에 s 붙어 있죠.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knows라고 쓰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도 There is no cure for the virus. No cure라고 했으니까 동사 어디 있어요? 앞에 is라고 되어 있죠. No cure 했으니까 짝꿍이 is. 동그라미 3번 There is no evidence. evidence는 불가산 명사니까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라서 is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8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8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나도 없어인데 no apples라고 그랬죠. no 뒤에 복수명사 썼으니까 동사를 어떻게 했어요? There are 이렇게 복수 표현을 한 것도 인정합니다. 넘어가시고 자, 관용 표현 볼게요. 관용 표현. some이라는 건 아까 의미가 좀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someone, somebody, something 이런 거는 조금 좋은 거일 때 쓰는 거예요. I met someone, I met somebody 했을 때 나 대단한 사람 만났어 이런 말이고요. anybody 또는 anyone, no one, nobody는 되게 의미도 없고 하찮은 사람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의 아래에 있죠. 빈칸 바로 위에 nothing but, nothing but. 요건 생각해두세요. nothing but. 자, nothing but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한 것 같은데. 자, nothing이라는 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but은 뜻이 뭐죠? except 의미예요. 그거를 제외하고 딴 거 없으니까 그것만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do nothing but 이란 표현 기억나지 않아요? 네네. do nothing but 동사원형. 그럼 뜻이 뭐였어요? 동사원형밖에 안 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nothing but은 그거 제외하고 안 해니까 그것만 해라는 뜻이라서 only의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왼쪽에 보면 오더블 이렇게 섞여 나오죠? anything but이라는 건 그걸 제외하고 뭐라도 해.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해라는 반대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nothing but을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anything으로 바뀌면 뜻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거는 절대 안 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요거는 오답 보기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제일 아래 보면은 think nothing of it이라고 그랬죠. think nothing of it. think nothing이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of는 뭐뭐에 관하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관하여 생각 안 해니까 무시해버린다. 이런 뜻으로 살짝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쪽 가볼까요? each. 자, 여러분 each는 셀 수 있는 거랑 해요? 셀 수 없는 거랑 해요? each가 뜻이 뭔데요? 그죠? 각각이면서 모든이 되는 거죠. 각각의 모든이죠. 각각이라고 말을 하려면 셀 수? 그쵸. 셀 수 있는 거에 써야 돼요. 그래서 each가 만약에 형용사예요. 형용사. 즉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왔어. 그럼 그 명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자, each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품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each가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어요. 문법 용어가 싫으면 약간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괜찮아요. 형용사라는 거는 이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는 얘기고요. 얘가 명사, 즉 대명사겠죠. 정확하게는 대명사로 쓰인다면은 얘가 다른 아이의 수식을 받는 거지 얘가 남을 수식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뭐뭐의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할 거잖아요. 뭐뭐의 각각.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띠리링 했을 때 이건 어떻게 썼는지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요? 그래서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쓰고 동사는 단수 동사 쓰겠죠. 왜 그래요? 왜 그래? 이 every도 각각이지만 모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요거 하나하나에 이렇게 썼죠. 맞아요? 그러면 each도요. 각각의 하나하나 이런 의미가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얘가 형용사라서 뒤에 명사를 들이고 오면 이 명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인 거예요. 그럼 동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역시나 단수 동사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of는 집단, 뭐뭐 중에서란 뜻이에요. 이번에는 이 집단 중에서 각각. 그럼 집단은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그렇죠. 이때는 복수가 되겠죠. 그럼 동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는 전치사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보고 하면 돼요. 각각의 하나하나. 그러니까 단수 동사 처리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every랑 each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every는 항상 형용사 히읗, 이읒, 시옷 형용사 every는 항상 형용사 each는 모두 가능하다? 대명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each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네모칸 보시면 위에 네모칸 each 뒤에 단수명사, 단수동사 됐죠? 그럼 each가 형용사를 썼다는 거예요. 각각의 단수명사는 단수동사에 이렇게 짜게 되는 거예요. 뭐랑 똑같다? every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자, 동그라미 2번 each 했는데 of 복수명사 썼어요. 그러면 그거 중에서 각각 하나하나는 이런 말이죠.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중에는 집단이니까 복수를 표시할 거고요. 동사는 어떻게 한다? 단수 동사. 수업 시작한 지 이제 한
20분 됐는데. 자, 단수 동사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중요하고 3번은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여기는 복수 명사랑 복수동사가 짝꿍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명사랑 동사 짝꿍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여기다가 it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왜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이유.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왜요?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죠. 그쵸? 그런데 자, 수식하는 애는 얘랑 수일치가 물론 하긴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치라고 해서 여기에 단수동사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복수 쓸 수 있어요. 얘랑 얘가 일자 짝꿍이고요. 그래서 복수도 괜찮아요. 얘는 그것들 각각은 얘는 수식이기 때문에 얘랑 얘의 수일치는 안 맞아도 괜찮아요. 복수면서 써도 돼. 그럼 형태가 뭐랑 같아지냐면 이런 의미, 아래에 있는 뭐뭐 중에 각각들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서 뒤에서 수식을 할 때는 앞에 단수명사가 쓰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2단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또 이제 모의고사 푸실 때가 되면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 푸실 때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럼 왜 선생님은 안 가르쳐줬지?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편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학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론 공부하잖아요. 이론 공부부터 첫 번째 문제풀이까지는 그냥 어느 선생님을 택하든 쭉 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 많이 풀 때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 선생님의 문제를 다양하게 푸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 중에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아닌 거 있잖아요. 물론 알아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되겠지만 약간은 걸러가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every 단수명사 단수동사로 갈게요. every 단수명사 단수동사.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작. 네, 이거는 이제 속담이에요. Every dog has his own day에서 has라고 단수동사 쓴 거는 every dog, 그쵸? every나 each나 쓰임에 큰 차이가 없다.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go to the lake every 2 weeks. 자, 여기 every 뒤에 복수명사를 쓴 이유는 이때는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이때 every 뜻은 뭐죠? 마다라는 뜻이에요. 마다. 자, every 2 weeks랑 같은 표현 옆에다 써놓을게요. every second week. every second week. 우리 공시에서는 여기 책에 나온 거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이것도 같이 보시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every 2 weeks는 s가 붙었죠. 근데 second week에는 s가 안 붙어 있죠. 자, 왜 그럴까요? 2 weeks라고 한 거는 2주를 한 덩어리를 묶어서 2주에 한 번, 2주라는 덩어리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때 번째, second니까 번째는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88쪽. 488쪽. all도 쓸 수 있는 거에도 쓰고 쓸 수 없는 거에도 씁니다. 그리고 all은 역시나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더랑 all의 위치 이게 틀리게 나온 적은 없기는 해요. 자, all 더가 자연스러워요? 더 all이 자연스러워요? all 더가 자연스럽죠? 그러면 더라는 거는 한정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정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전치 한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치 한정사 여러분 이미 아는 거 몇 개 있어. 자, all도 전치 한정사고요. 또 뭐가 전치 한정사죠? 서치도 전치 한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치, 혁명 이렇게 배웠잖아요. 서치가 뭐보다? 어보다 앞에 나가는 거죠. 전치 한정사. 그리고 하나 또 뭐 있냐면 몇 배, 뭐 2배, 3배 이런 거 있죠. 그럼 배수를 표현할 때도 전치 한정사가 됩니다. 앞으로 배수를 표현하는 게 나올 거거든요. 자, 한정사보다 앞에 쓰는 거 뭐 있다고요? 첫 번째로 all이 있어요. 또 서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배수, 몇 배.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what도 괜찮아요. what. 여러분 혹시 감탄문의 어순 기억나요? 감탄문 아마 중학교 2, 3학년 때 배웠을 텐데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감탄문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최근에 한번 나왔어. 자, 감탄문은 how 형부주동 이러고요. 괜찮아요. 나중에 책 뒤에 한번 나와요. what 혁명주동 이렇게 외워요. what 혁명주동 이렇게 외우는데 what 뒤에 어가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뭐다? 전치한정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땡겨서 얘기하는 거는 예방주사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가서 배울 때 오 이거 처음 들어 하는 게 아니라 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서 올에서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네모칸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어요. 우리 모두가 다 늦은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지? 우리 모두가 다 늦은 것은 아니다. 늦은 사람도 있고 안 늦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all이라는 표현이 있고 부정이 있으면 즉 전체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부분 부정이 된다라고 해서 영작에서 의미 파악하는 게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전체를 표현하는 게 있고 not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전체를 부정할 때는 부분 부정이 된다. 거기 완전 부정 바로 위에 반가로 4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완전 부정이라고 된 거는 그러면 전체를 부정하면은 부분 부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전체를 부정이 될까요? 우리 아까 나왔던 not, any가 만나면 숫자상 몇 개? 빵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셨고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ll of the food 했어요. All of the food. 그럼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all은 뭐에다 썼다 지금? 불가사나에 썼다. 식량에서 food, 불가사나를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 all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수일치를 해야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왜? all은 가사나도 쓰고 불가사나도 쓰고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all에 있다고 보면 애매하겠죠. 뭐에 있다? food에 있다. food 뒤에 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처럼 단수 동사를 써야 돼요.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all students but you에서 이때 but은 무슨 의미죠? 그러나인가요? 제외하고, except 의미죠. 너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수일치 할 때 뭐가 중요해요? all이 중요해요? student가 중요해요? you가 중요해요? student, 요게 중요하겠죠. 왜? but you, 이건 전치사 보니까 괄호치고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all 뒤에 복수명사 썼으니까 동사는 어떻게 해요? 복수동사 해야 되는 거고요. 어디 있어요? study 뒤에 있죠. study, 복수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ll I want is peace. All I want. 여기서는 수일치 어떻게 해야 되죠? All I want. 그 있잖아. All I need. All I want for Christmas is. 아, 팝송도 안 불러요. 크리스마스 이제 2달 정도 남았나요? 2달 안 남았나? 네, 팝송은 저리 가라 하시고. 그러면 all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이란 뜻이에요. All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또는 all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의미가 나가요.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한다? 단수 동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489쪽에 대명사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정리는 여러분이 조금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복습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했던 거, 뭐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 지난주에 복습하셨겠다. 아, 그럼 금요일에 복습하면 되겠다, 우리. 그쵸? 내일 모레 금요일에 여기 앞에 거 보도록 할게요. 그럼 490쪽 보겠습니다. 단원별 확인 학습 490쪽. 자, 동그라미 1번 영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만약에 너가 사전이 하나 필요하면 I will lend you one에서 지금 우리는 대명사니까 one을 좀 주목해서 보겠지만 lend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lend의 뜻이 뭐죠? lend? 그렇죠. 땅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음 비슷하니까. 그래서 아, 내가 빌려 줄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제발 좀 빌려주세요 할 때는 무슨 단어 써야 돼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borrow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나 빌려줄게 라고 할 걸 냈는데 사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one이라는 거는 막연한 하나일 때는 one을 사용합니다. 내가 그거 빌려줄게 라고 할 때는 one이 아니라 뭐 써야 돼요? 그거 it, 뭐 that도 좋아요, this도 좋아요. 대명사 this, 뭐 it, that은 one하고 달라요. one은 막연한 하나, this, that, it은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에서 힌트가 어디 있어요? 힌트. 그래서 two brothers. 남자 형제 둘이야. two brother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했어요. one 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the other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D라는 표현에서 나머지란 뜻이고요. other 뒤에 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라는 표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멍멍이 몇 마리? 4마리. 자, 그 중에 하나는 갈색이야. 그럼 나머지 전부 다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전부니까 나머지라는 의미에서 앞에 더가 붙고요. 남은 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other 뒤에 s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4번 읽어볼까요? 시작. Another is pessimistic and the other is neutral. 여기는 three types of people,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3개가 중요하죠. One is optimistic, 하나는 긍정적이야, 낙관적이야. 또 다른 하나라고 했으니까 another가 되겠죠. Another is pessimistic, 얘는 좀 비관적이에요. The other, 나머지 하나니까 neutral, 중립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re are many musicians in this stadium. So are violinists and others are flutists. 자, many musicians, 여러 명이 있대요. 그래서 some, 일부는, 그죠? 일부는. 그 다음에 others는 무슨 말이에요? others? 나머지 전부인가요? 아니죠. 나머지 일부죠. 지금 여기에서 음악가들이 있어. 근데 음악가들을 딱 절반으로 나눠서 바이올리니스트 아니면 플루티스트 그 말 아닌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럼 요 위에 나머지 사람이 또 있다는 의미로 이 문장은 맞습니다. 6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re are many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is stadium. Some ar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others are high school students. 네, secondary school이 바로 중등학교라는 뜻인데요. 중등학교는 중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미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가 6학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6, 3, 3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9, 3 이렇게 가기도 해요. 9, 3. 그래서 secondary school 했을 때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지만 말하는 학년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그러면 some 일부는 middle school student야. 그럼 나머지 전부는 당연히 고등학생이겠죠. 그래서 the others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7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애플은 사과, 피치는 복숭아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해. 딴 사람들은 복숭아를 좋아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 라고 해야 되겠죠. 자, other에서 하나 주의할 거는 other라고 했을 때는 복수명사를 뜻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명사를 뜻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반드시 뭘 붙여야 돼요? s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또 제3의 아이들도 있음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더가 없으니까. 8번 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I don't need another car. 이거 나 딴 차 필요 없어. 이거 상관없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죠? another라는 표현이 또 다른 하나. 박자 우리 그 조금 잘 맞아갔었는데 박자 오늘 이상해. 또 다른 하나잖아요. 그럼 car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9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얘는 뭘 물어봤을까요? 일단 2개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apples 하고 수일치 되는 동사
are. 네, 그래서 식탁에 있는 사과가 더 맛있어. more delicious 했어요. 더 맛있어 라고 해놓고 뭐보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보다, 즉 앞에 나온 사과랑 냉장고의 사과랑 똑같은 사과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단어가 똑같죠. 그럴 때 쓰는 게 뭐나 뭐죠? 대시나 도우즈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가리키는 게 apples가 복수명사니까 뒤에도 복수명사 those. 그래서 9번은 맞습니다. 10번 해볼까요? 시작. 네, 히포는 이거 사람 제일 많이 죽이는 애 있잖아요. 하마. 고마워요. 하마. 가장 포악하다고 하죠. The ears of an elephant. 코끼리의 귀들이 복수를 했잖아요. 코끼리 귀들이 larger, 더 크대요. 뭐보다? 하마의 뭐보다? 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ear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those라고 바꾸셔야 되죠. 자, 기출 적용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조금 기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Corporations manufacturing computer with toxic materials should arrange for its disposal. 자, 이 정도 길이에서 안 쫄면은 지금 비정상이에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쪼는 게 당연해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긴 문장 계속 볼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 일단 동사 먼저 찾으셔야 돼요. 동사 먼저 찾고 동사에 맞는 주어 찾으시고 수일치 확인하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눈으로 쭉 보면서 동사같이 생긴 거 어디 있어요? 동사같이 생긴 거? 그렇죠. should arrange가 나왔어요. should arrange. 자, 그럼 should에 맞는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조동사기 때문에 수일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어 찾아보시는 거예요. 주어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라고요? 미안해요. 컴퓨터 아닌데요. corporations인데요. 예, 제일 앞에 있는 corporation. 괜찮아요. 훈련 안 됐으니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예. corporations 이게 명사로요. 회사라는 뜻에서 이거 주어입니다. 여기 주어고요. manufacturing manufacturing computers 이게 앞에 있는 회사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manufacture가 원래는 동사거든요. manufacture, 제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ing로 바뀌었죠. 그럼 제조하는 이라는 능동의 분사 구문인 거예요. 자, 얘가 ing가 붙었으니까 뒤에 뭐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능동의 분사 구문 ing면 뒤에 목적어 데려와야 돼요. 자동사에서 이거 배운 적 없죠? 배운 적 없잖아요. 배운 적 없는 동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타동사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manufacturing computers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이란 뜻이고 앞에 있는 회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하는데 뭘 가지고 한대요? 독극 물질을 가지고 한대요. 유해한 물질을. with toxic materials. 그런데 with toxic materials는 전치사 보니까 그냥 괄호치고 싹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manufacturing computers 얘도 수식어구인데 능동으로 쓴 거 괜찮아요. 싹 버리는 거죠. 그럼 주어가 회사들 이렇게 돼 있고요. 동사가 should arrange라고 했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 arrange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뜻은 뭐죠? 정렬하다 배열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버럭질 이미 했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arrange 뜻은 뭐예요? 그렇죠. 준비하다. 그렇죠. prepare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자동사로 쓰였어요. 자동사. arrange 해놓고 for. 위하여 준비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을 때는 살짝 넘어가시면 돼요. 모든 영어를 다 배우고 시험에 갈 수 없으니까. 넘어가서 보니까 it's disposal. disposal은 처리,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처리, 처분이라는 뜻인데 자, 요게 지금 짜증나는 문제였던 게 뭐냐면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린 수험생 많았어요. 괜찮아요. 왜?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다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스타일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놓으면 다음엔 주의 깊게 보겠죠. 뭐냐? it가 잘못되었어요. it는 소유격이죠. 프로포절이 명사니까 명사 앞에 소유격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명사에서 뭐 주의해야 되냐면 수를 주의해야 되겠어요. 수. 그것의 처분,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컴퓨터예요? 아니면 회사예요? 아니면 독극 물질이에요? 안 찾아도 돼. 전부 다 복수명사잖아요. 맞아요? i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there라고 복수 표현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뜻을 찾는 건 두 번째고 얘는 그래도 그 출제위원이 난이도 조정을 하려고 한 게 앞에 단수명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it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짜증나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명사인 경우에는 여러분 시간이 허락한다면 수일치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주는 나오지는 않지만. 자, 동그라미 2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대명사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형태예요. 자, population of Japan,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수라 그랬어요. 그럼 뭐랑 비교해야 돼? 일본의 인구수랑 한국의 인구수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that of Korea에서 that이 가리키는 건 population이에요. 인구 집단이란 뜻이죠. 그래서 that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population 고유를 가지고 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that하고 those 쓰는 거는 우리 비교급에서 한 번 또 나올 겁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those라는 거는 사실 토익에서 조금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 공시에도 가끔 나오니까 those라고 하면은 뭐뭐한 사람들 또는 뭐뭐한 것들이라고 해서 뒤에 수식어구를 달고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수식어구가 축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은 다행히 축약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those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those. 그래서 동사 어디 있어요? 이 문장의 동사 수일치에서 are allowed. 그래서 be allowed 투부정사네. 그러면 주어는 투부정사 해도 돼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뼈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whose names are on the list. 그들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까지도 같이 보면 더 좋겠죠. 네, whose의 조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 해석했을 때 선행사의 명사 이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괜찮죠? 맞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에 있어요. 3번 괜찮고요.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these magazines, these 복수명사, 그쵸? 여기다 this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잡지들은 are directed, 방향 지어졌습니다.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죠? 이 잡지들은 방향 지어졌어요. 어느 쪽으로 toward, 어느 쪽으로 those, 그 사람들 쪽으로라고 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자, 쪽으로라는 전치사 toward 해놓고 toward의 목적으로 those를 쓴 거고요. those는 뒤에 뭐가 들어간다? 수식이 들어간다. 그래서 봤더니 interested in sports가 들어간 거예요. 자, interested는 뜻이 뭐죠? 흥미를 느끼는 이죠. 그럼 앞에 있는 those가 사람이겠어요? 잡지겠어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향 지어졌어. 즉, 이 잡지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겟이야 이런 말인 거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럼 여기서 interested라는 것도 같이 봐주셔야 되겠죠. 왜? 사람은 느끼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영어 문제 풀 때 짜증나는 게 이렇게 하나만 안다고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5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5번 시작. 네, 자, 대신 쓰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있는 대신 뭐 하는 대시일까요? that 뒤에 wishing이라고 바로 뭐가 왔어요? wishing? 동명사든 아니면 분사든 뭔가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wish랑 짝꿍을 이루는 게 바로 뒤에 to가 있죠. wish, to 부정사. register가 동사입니다. 등록하다는 동사예요. wish to 부정사. 괜찮아요? 이상해요? 원하다 하니까 하기를 원하다니까 wish to 완전 괜찮거든요. 그러면 등록하기를 원한대요. 그럼 앞에 있는 that은 뭐겠어요? 사람이겠죠. 등록하기 원하는 것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등록하기 원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이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for the program,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 동사 어떻게 나왔어요? are. 그럼 수일치 돼야 한대요. 그쵸? 그러면 that을 뭐로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does로 바꿔야 되고요. 동사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 더 체크하고 가야 돼요. 비동사 supposed to 부정사 이거 외우셔야 돼요. 비동사 뒤에 supposed to 부정사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었어요. 의미가 뭐였죠? be supposed to 부정사. to 부정사 그치. to 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가 be supposed to 부정사라고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분만 더 하면 쉬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상황 봐요. 자, 형용사와 부사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아까 명사, 대명사 지금 배웠지만 명사, 대명사가 보통은 영어 공부할 때 이만큼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시에서는 이만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이만큼 하죠? 동사를 이만큼 하고요. 접속사를 이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는 상대적으로 공부할 분량은 요거밖에 안 돼요. 시험에 나오는 비율은 적다는 거죠.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게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그리고 이게 판단할 수 있어야 이따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할 때 형용사의 최상급인가 부사의 최상급인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형용사는 뭐가 수식하죠? 형용사는 뭐를 수식하죠? 또 역할 또 있죠.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그렇죠. 보호 역할을 해요.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명사 빼고 나머지는 다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부사의 위치. 웬만하면 자유로워요. 하지만 정해져 있다면 뭘 물어볼까요? 빈도부사나 부정부사를 물어볼 거예요. 빈도부사가 뭐죠? 자주인지 가끔인지 어쩌다가인지 절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빈도부사 중에 부정부사가 들어가는데 부정부사라는 거는 안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정부사나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조비등이랍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한 번에 알아듣는구나. 그렇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무슨 자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자리. 조비디랍 좋아요. 근데 길잖아. 그렇죠? 조비디랍 길어요. 그럼 어느 자리는 안 된다는 거죠? 3초 시간. 지금 49분이에요. 딱 하고 끝내면 되겠다. 조비디랍 바꿔서 표현하면 어디는 쓰면 안 된다? 그거랑 자, 거의 다 왔어요. 네. 자, 1번 동사 앞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을 때 타동사인 경우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는 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쓰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면 얘는 7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조비디이라 요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